네, 2기 라방 21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도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나와 있습니다만 토지만 매각인데 풀이 무성한데 지상에 건물 한 동 딱 있죠. 건물은 매각 외입니다. 제외. 예. 이게 아마 건평이 36.3평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저랑 같은 종수입니다. 이분이 안모시라면 단독을 해가지고요. 5,060만 원에. 예. 그러니까 지금 법정 이상권 관련된 물건인데요. 땅만 경매 나왔다 이거죠. 땅만 경매 나왔는데 지상에 건물이 신축 건물이고 번듯하게 올라와 있다 그러면요. 이 땅이 경매 나왔다 했을 때 이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이 아니십니까? 그죠? 이 가격을 상회하는 그런 낙찰 금액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 좋으면은. 예?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괴산군 소수면에, 그러니까 이게 뭐 전원주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단독으로 이제 낙찰을 받으셨는데,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안모시라는 분입니다. 안모시라는 분이 땅을 낙찰 받았어요. 소수면 수리 몇 번지입니까? 700번지네. 예. 소수면 수리 700번지. 예. 700번지예요. 위에 제가 조그맣게 적어놨잖아요. 토지 낙찰 후에 누가 이 양반이 건물을 강제임이 신청했어요. 이게 2021 타경에 52828이거든요. 강제임이 신청했다고 이게 아마 건물에 대해서 정말 취하돼 버렸습니다. 정말 취하돼 버렸는데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취하된 것으로 미뤄봐가지고 일반 매매에서 소유권이 한 사람 앞으로 귀속되지 않았겠는가. 이게 법정 이상권에 그런 거예요. 괜히 우리가 다른 영상 채널 경매 학원에서 보면 맨날 그놈은 막 그냥 민법 몇 점 다 법조문 가지고 막 한마디로 조져버리니까 사람들이 질려버린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요런 물건 같은 경우는 요렇게 접근하면은 이게 뭔가 돈이 된다. 요런 쪽으로 접근해줘야 되는데 맨날 봐가지고 막 판례, 물론 그것도 알아야 돼요. 알긴 아는데 너무나도 그냥 우리 일반인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법 전공한 사람들입니까? 물론 이제 법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냥 대체적으로 법 전공 안 하셨잖아요. 그럼 봐가지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딱 빨리 감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막 그냥 원래 그렇게 어렵게 강의를 하면은 그 강의하시는 분의 어떤 권위가 이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권위는 무슨 얼어 죽을 권위야 봐가지고. 그래서 일단 땅을 안모시라는 분이 5,060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면 수리 700번지입니다. 700번지인데요. 여기 이제 두 번째 건물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괴산군 소수면 수리 700번지네요. 토지는 이번에 매각되고 건물만 매각이죠. 그죠? 건물만 매각인데, 채권자 안모씨. 이 양반이 토지 낙찰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유찰됐다. 유찰됐다가 최종기일 결과 이후에 경매 취하가 됐다. 취하가 됐다는 이 양반이 경매 취하서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매 취하서를 왜 줬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원래 이게 소유자가 주니까 법인 같아요. 법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A가 있고 근데 지상에 건물이 이렇게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채권자는 건물을 손 못 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땅만 경매 넘어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경매 넘어갔고 이 상태에서 B가 토지를 낙찰받고 여전히 여기 A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건물에 대해 가지고 B라는 사람 경매 집어넣어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건물이 이제 그전에는 미등기였다가 이게 이렇게 등기됐다는 거란 말이죠. 요거 이제 등기부등본 조금 더 확인할게요. 등기부등본 확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걸 해가지고 이제, 경매를 이 토지 낙찰 받으신 분이 경매를 진행시켰다. 우리 조금 전에, 어디 겁니까? 충주권. 그 건하고 패턴 똑같죠? 똑같아. 똑같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내가 자금적인 측면에서 좀 여유만 있으면요, 법정 이상권 이런 거 건드리면 참 좋아요. 이러면 돈이 왼수지, 그죠? 돈이 왼수잖아, 돈이. 예. 돈만 널널하다 그러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아무 때나 찔러놔도 이게 저는 돈 된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요. 근데 이게 건물을 경매 신청했다가 경매 진행시켰는데 이거 경매를 취하를 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 경매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 또 봐가지고 아니야 AA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되었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경우는 아마 그렇게 제 생각대로 맞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 통당 700원이잖아요. 아깝더라고. 이건 뻔한데 뭐.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등기부등본 발급 안 받았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 안모 씨라는 분이 이 강제경매 신청했죠. 똑같습니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촉탁으로 건물 보존 등기했답니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등본 한번 보자 이거죠. 건물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건축물 관리 대장을 토대로 해서 건물이 보존 등기되잖아요. 근데 이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이 건물은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되는구나. 요것만 여기까지만 알자 이거죠. 그죠? 그 절차에 대해서는 법무사 사무실 가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법무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말이죠. 뭐가 있습니까? 또 밑에 보면요. 또 조금 전에 충주권하고 똑같네 해봐가지고 소유권 보존에서 강제금 개시 결정인데 소유자 주식회사 삼성특수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촉탁으로 이것도 보니까 이분인데 안 모시잖아요. 그죠? 91년생 같으면 상당히 젊다. 그죠? 91년생 같으면 올해 몇 살입니까? 32살인데 또 다른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 봐가지고 이분들이 2022년도 7월 8일 날 강제경매하고 2020년도 7월 8일 날 보존 등기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이게 제가 날짜를 토지를 낙찰받은 이분들이 토지를 낙찰받은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토지가 안모시라는 분 토지를 언제 낙찰을 받으셨냐 하니까 보세요. 2020년 3월 3일 날 대금 납부해가 3월 9일 날 등기했잖아요. 안모시 분이 2020년 3월 9일입니다. 2020년 3월 9일이에요. 2020년 3월 9일이고 여기에서 건물 보존 등기가 보세요. 이게 몰라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경매 전문 변호사 해가지고 제 아들내미가 말이지 이쪽에 관심 있으면 제가 한번 밀어붙이고 싶은데 이 친구는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요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로 좀 똘똘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번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완전히 제가 경매 전문 변호사로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한번 제 감히 건방진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2020년 3월 달에 이 양반이 토지를 낙찰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1년 7월 달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텀이 몇 개월입니까? 1년하고도 한 4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럼 1년 4개월 동안 이 사람은 뭐 했냐 이거죠. 그죠? 1년 4개월, 제가 만약에 삼성 특수의 소유자라면요, 땅이 낙찰됐네. 이 사람 받았네. 이야, 봐라. 그때부터 완전히 막 비상 걸리는 거죠. 해가지고, 빨리 급행을 해서, 내가 보존 등기 하는 거야. 날 잡아 잡수하고. 근데 이게 날 잡아 잡수가 아니고 내가 널 잡아먹겠다는 소리지. 날 잡아 잡수하는 척 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한 상태에서, 야, 빨리 전세권 쓸,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나가버린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떡할 것이냐. 또 하나 더 뭐냐면요, 강제징금 개시 결정만 했지, 실질적으로 어떡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등기 있잖아요. 가처분 이런 등기 행위는 전혀 하지도 않았다 하더라.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보면 좀 빈틈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면요, 이런 컨설팅 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혹시 이런 사안이 있다더라 그러면요, 내가 이 편이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빨리 얼른 해가지고 등기하시오. 만약 이 편이다 그러면 얼른 빨리 강제경매하면서 이것도 4가지 싸가지 없는 가처분해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던 걸로는 가처분해서 빡빡빡 때려 보이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막 코치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 해주는데 말이야, 내가 뭔가 알아야 되거든요. 개뿔도 몰라 봐가. 지가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예. 어떤 양반들은 강의하는데 책 보고 강의하더라고. 깝깝해 죽겠어 봐가지고. 지가 강의하려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 책 보고 어느 세월로 강의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봐가지고. 딱 보면 알아요. 예. 딱 눈동자를 보면 알겁니다. 눈동자를 딱 보면요, 이 카메라를 제대로 주시 안 하고, 괜히 눈동자 다른 데 가고 있어.
그분들도 뭐 그렇게 영업하는 행위니까 제가 뭐라 뭐 얘기는 안 하고요. 어쨌든 봐가지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경매가 이제,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다가 이렇듯이 이제, 여기 이제 경매 취하가 됐고, 사진 전경에 한번 볼까요? 보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로드뷰를 통해서 보죠. 로드뷰를 통해서 보면요. 이 집이에요, 이 집. 괜찮죠? 들어가는 출입구가 조금 더 안으로, 앞으로 가면요. 이 지방도에서 딱 붙어가지고 이 집이잖아요, 이 집, 이 집. 네. 안으로 쭉 들어가거든요, 그죠?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러니까 뭐, 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물건을, 물론 이제 내가 이제 땅 사서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팔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이런 물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경매 등 절차를 통해가지고, 근데 그걸로 뭐 토지건물 소유자를 한 사람으로 기속시킨 상태에서 약간의 이문을 남기면서 이제 되판다면은 이것도 돈 뭐 다 보지 않으리.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잠깐만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사건도 아마 제가 뭐 일기 라이브 방송인지 그래서 뭐 이 소개를 시켜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뭐 앞으로도 뭐 3기, 4기, 5기 할 때 계속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이건 이제 자양동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2017 타경에 4434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요. 토지만 매각이죠. 그죠? 토지만 매각이에요. 오늘은 지금 토지만 매각해서 건물 매각한 요까지 같이 이제 말씀드렸는데 토지만 매각인데 지상에 오이고요. 다세대 주택이 거의 한 80% 이상 공사가 진행되었다가 스탑돼 버렸어요. 위치가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이 물건 제가 엄청 잘 알아요. 여기 자양시장 안에 순댓국 파는 집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근데 건물은 다세대 주택인데 건물은 경매가 안 되고 땅만 덜렁 경매가 넘어왔다 하더라. 저 사진을 잠깐 보죠. 보니까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잠깐만요. 네. 네, 보니까 무슨 뭐 유치권 행사 중 그런 나왔잖아요. 그죠? 또 유치권, 공사비 미납으로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멀리 전경 보니까 또 막 그냥 유치권 행사한다고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로드뷰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로드뷰를 잠깐 보니까 이 당시에는 이렇게 허접했어요. 여기 현재 요 앞에 보이는 이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이 사실 없어요. 없고 여기다 이제 다세대 주택이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 이거 앞으로 조금만 더 당겨볼게요. 당기면 이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 지금 이 건물이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요때 땅만 경매 나왔어. 땅만 경매 나와서 누가 낙찰을 받고 나서 이 건물은 뭐 경매 넘어온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다시 공사를 하더라고. 공사를 하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된다, 이것은 어디 가서 누가 따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말이죠. 3학점짜리 물권법 강의할 적에나 따지라 이거지. 그죠? 교수님 입맛에 맞게끔 답안지를 쓰면 A 뿔 주고 아니면 막 F 준단 말이죠. 현장에서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 저는 봅니다. 왜냐면 이게 봐가지고요. 지상에 건물이 있다 이거지. 근데 건물 부수기엔 너무나도 이거 어떻게 부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된다니까 건물 부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봐가지고 지상에 건물이 땅을 사용하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없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 소유자 A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면은요. 이 과연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성립 안 된다 이걸 따지고 자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봐가지고. 내가 A가 말이지. 내가 내 땅 내가 사용하는데 무슨 얼어 죽을 법정지상권이냐 이거지. 맞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낫지. 그냥 막 곧대로 해가 말이지. 배당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동순위에 의한 배당하고 이순위에 뭐 어쩌고저쩌고 순환 배당, 흡수 배당하고 저는 그건 제일 싫어요. 배당표 작성법에 해서. 배당표 작성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경매회장이 합니까? 그죠? 경매회장이 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경매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죠.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는요, 그때는 내가 한번 탁 째려보고 배당표를 작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배당표 작성하지 마요. 뭐하러 작성합니까? 어? 몇 년 전에 저 서점 가보니까 말이지, 무슨 뭐, 일반 개인이 쓴 것 같은데 배당표 작성 관련해서 책이 이따만한 책이 있더라고. 와우, 뭐,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참 그 책 쓰신 분도 참 대단하시고, 또 그 책을 사서 나름대로 막 공부하신 분들도 막 정말로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그 누가 책을 사보니까 서점에 그런 책이 비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게 나하고 결국은 그겁니다. 낙찰자 경매인이죠. 낙찰자에 나하고 어떤 직접적인 관계 연관이 있다면 그때는 파고들어야 돼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 없어. 옛날 이야기하는 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옛날 한 4, 5년 전인데, 그때 제가 한참 외부에 막 강의 나가면서 막 끝발나를 때였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때 강의에서 돈 많이 벌었다니. 강의에서 돈 벌어가 강의에서 제가 경매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 그 수업 시간에 말이죠. 하니까, 딱 손을 들더라고요. 질문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왜요? 제가 부르는 대로 한번 판서 적어보시죠. 예. 여기 보니까 압류가 있고요. 여기 가압류가 있고, 여기 압류가 있고, 지 마음대로 부르는 거야. 이게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신고가 있는데, 임차인 보증금이 이게 뭐, 보증금이 얼마이고, 얼마이고, 이거 배당표 작성 한번 해보시. 지 딴에 뭐 어떤 실력을 테스트, 또 보고 나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저거는. 저희 몰라요. 근데 이거 왜 아시려고 그랬습니까? 궁금했어요. 이거 시잘데없는 거 몰라도 되는데 하면서, 왜요? 그러니까, 이거 죽으면 다 죽어버리는데 뭐, 다 죽어버리잖아요. 뭐 낙찰자 나하고 관계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는데 말을 시잘데없이 말이지. 순환배당, 흡수배당에다. 괜히 그렇게 머리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니까요. 막 단순화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죠? 단순화 시켜서 요런 데다 건드려서 이게 돈이 되나 안 되나? 이게 딱 완전히 촉을 건쳐야지. 봐가지고 순환배당, 흡수배당, 동시배당, 유시배당 어디서 주소 들은 거 많이 있어. 그런 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도 이 바닥에 30년 이상 뒹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아무런 돈 만드는 거 관계없어요. 제 생각인데. 그죠? 단, 조건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때는 우리 조금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임금 채권이 들어와 있는데, 근로자 임금 채권은 최우선 면제권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보는 이 사람도 보니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2분의 1인데, 근로자 임금 채권 전부인데, 과연 이랬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요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그 영상을 제가 딱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어떻게 찾느냐는 검색창에다가요, 임금 채권, 최우선 면제 딱 하면 딱 그 영상 떠요. 그죠? 그런 건 우리가 신경 쓰는데, 모든 내가 말이지, 내 어깨에다 짊어지고 나아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봐서 배당표에 작성하는 것도 경매회장님한테 이게 역할을 좀 부여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이 양반들도 사무실 앉아가지고 배당표 작성하면 낑낑거리지. 이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지금 제가 나머지 한 두세 건 정도 더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일단 제가 방송을 이제 마치기를 하고 끝나고 나서 오늘 또 이제 월드컵 한 보러 가야 되고요. 아마 모레죠. 이제 11월 30일. 벌써 11월 달도 이제 다 갔네요. 그죠? 참 시간 빨리 갑니다. 11월 30일날에는 제가 그 지분 경매하고요. 전세권 매각 요걸 또 가지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동시 시청자 수 대비해가지고 좋아요 숫자가 상당히 작아요. 제가 꼭 제 입에서 이런 말씀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살포시 눌러주시면은 보다 더 양질의 경매 영상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이상 안정인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